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루이스 해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인데요. 보통 그 전에 루이스 해님의 책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은 조금 작고 얇고, 그리고 짧은 글귀로 해서 긍정적인 학원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루이스 헤이님의 책이나 CD 그리고 영상 강연들을 보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정말 다 낫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적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적은 감사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엮은 책이에요. 근데 정말 많아요. 이 책이 보통 책보다 조금 더 크고요. 조금 살짝 두꺼워요, 두께가.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루이스 헤이님의 말씀은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는. 다 사례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수술 없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 그래서 책을 쓰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고 그렇게 암을 치료하고 아니면 그만큼의 고통을 치유하고 성과를 내고 변화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책도 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경험을 해 가고 또 이 책을 또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 또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한 삶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그 힘듦조차도 다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또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얻는 그런 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고요. 지금 이 책은 이제 표지만 바꿔서 2019년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다고 해요. 제가 출판사에도 전화를 받거든요. 내용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출판된 거는 절판이 돼서 이제 판매는 되지 않지만 중고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조금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의 각 장마다 끝나는 부분에 몸의 병에 있어서 건강이 안 좋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루이스 헤이님이 치유 작업이라고 해서 루이스와 함께하는 치유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각 장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 생각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노트를 한 권 옆에 같이 비치하시고 읽으시라고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만큼 내 자신을 알고 내 몸을 건강에 대해서 알고 내 고통이면 고통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긍정적 학원 목록도 나오고요. 질병치유 학원이라고 해서 그런
학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헤이님의 책이 참 많은데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치유라는 책과 그리고 또 나는 할 수 있어 그 책. 그 책이 참 좋았어요. 저는 공감도 많이 되고 정말 책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책,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이 책 세 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들이 다 채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요. 긍정적인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사례가 정말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편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편지를 보내신 남편분이 뇌종양을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것도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 두 번의 뇌수술을 받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다 받으셨대요. 그런데 또 다른 종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삶을 정리하는 그런 편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해서 넉넉고 그냥 죽을 날짜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남편분은 해병대 소령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자신도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칙이나 그런 사회 통념들의 거기 틀 안에서 아주 그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부인이 형이 상학에서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았던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도 하고 그리고 워낙 그 병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 뭐 힘든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쇠약해져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열심히 건강했을 때 자신이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고 그런 감정에 느끼도록 자신이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느끼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믿음을 많이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트라라고 하죠. 명상이나 기도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주문 같은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만트라를 정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조제나 아니면 채소, 뭐 해독을 시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해독으로 된 뭐 신선한 야채 해독 주스,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뭐 침 치료도 받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의료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도 바꿔가면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이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치료들도 전투적으로 정말 무조건 내가 여기서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바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있는 그 상황까지 됐다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이분이 루이스 헤이님이 처음 책 발간한 책 제목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이거든요. 그 책이 정말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보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긍정학원도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식이요법도 해가면서 보조 치료도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반복해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디서 왔냐면 조지아에서 온 편지인데요. 의사 보조인 엘리사로부터 온 편지예요. 이분도 암이에요. 암 진단. 그러니까 31살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진단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마다 명확하게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1살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신이 암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망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속에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 루이스 헤이님이 출연해서 거기서 강연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간절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막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나는 모두 잘 될 거야. 모두 잘 될 거야. 이 경험으로 나는 좋은 것만 주어질 거예요. 그런 확언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의 병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계속 확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했던 거죠.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의료진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의료진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나 또한 나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있던 오래된 신념과 패턴들을 하나씩 풀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들은 내 마음과 삶이 진정한 본질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내가 보인 이례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확언과 시각화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은 다시 태어났고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때로 내 영성이 삶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버려야 할 내면의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채워놓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삶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것이 깨달음과 치유의 확실한 행로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당신은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희망의 불빛입니다. 내 내면에 다시 불을 붙여준 데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기 긍정 확언과 시각화로 자신의 병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그리고 루이스와 함께 치유 작업에서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정한 치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정서적, 영적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신체적 증상만을 치유한다면 병은 재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이유를 없애고 싶으신가요? 변화를 원한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내면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말을 반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한 병에 대한 그런 자세한 질문들을 적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긍정학원을 학원 목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긍정학원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네. 자신의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어디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이런 긍정적인 학원으로 믿음으로 나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사분들도 그렇고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런 치료를 받잖아요.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심리적인 그런 치유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내 심리 그런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펙 초프라님의 그런 마음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그 책에서도 건강하고 그런 마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면 그것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찾고 해결하는 그것이 더 선행이 먼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이요법이나 물리적 치료나 그런 화학적 치료가 따라와야지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건강과 일상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 그런 3부로 나눠져서 나오는데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뭐 질병, 통증, 뭐 중독 그런 세분화돼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부분씩 각 부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